어령봉추입니다. 자, 오늘은 역사로 배우는 경제 세계 1강인 미국,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중국도 있고 지금 조금 체면을 구긴 러시아도 있고 할 테지만 자타 공인 세계 1강 미국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만들어져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경제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이런 배경 지식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속 요즘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스타벅스의 성장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의 탄생입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청교도 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제 영국이라는 국가가 성공회를 중심으로, 국교회를 중심으로 종교를 좀 강요를 하게 되죠. 국교회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국가를 버릴지언정 종교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신념으로 당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기존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이제 결국은 몰아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몰아내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부분, 그 시기가 대략 한 162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요. 당시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에 의해서 이 스페인이 세계의 이 식민지를 상당히 크게 많이 건설하고 있던 이 시절에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국가에 올인을 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을 해서 결국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깨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메리카 식민지 있는 이 일대를, 북아메리카 쪽 이 일대를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와의 이 전쟁, 영국과 프랑스는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처럼 전쟁을 많이 했던 관계의 국가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메리카 식민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삼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적자 국채를 미국이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식민지를 유지를 해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면서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 물론 이 중상주의 정책은 절대왕정 시대의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 전으로 따지면 뭐 한 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 왕이라는 체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관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 의해서 중상주의가 나오죠. 중상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실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한 걸 메꾸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홍차입니다. 홍차, 차세와 인지세 등을 매기게 되는, 식민지에 매기게 되는 관세법을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이 관세법을 통과를 딱 시키고 나니까 아메리카에 있었던 식민지 주민들이
우리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과세는 인정할 수 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죠. 보스턴 항구에 있던 배 3척 정도의 당시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홍차를 어차피 이제 홍차니까 홍차를 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밀수를 해서 들어와서 미국 내에다가 판매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밀수니까. 그런 상태인데 동인도 회사에다가 이걸 모두 다 맡기면서 밀수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사건. 그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었는데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1776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이제 독립혁명이 시작이 됐고 이 미국의 독립혁명은 당시 영국과 반대 계열에 서 있었던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대통령제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국왕이 없는. 그러면서 국민주권 국가가 탄생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 태양왕이라고 불리웠던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절대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짐은 곧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국민주권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국민주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독립혁명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면서 이 재정을 계속해서 소모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이 16세가 1789년도에 결국은 이 프랑스 대혁명을 맞으면서 물러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국민주권 시대가 개막이 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이거 하나로 끝낼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경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 겁니다. 왜 미국이 강해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앞전에서 이제 제가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지으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강의에서는요. 이제 그 가는 과정까지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미국의 역사적인 내용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 경제적인 부분과 도움이 되는 이 부분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명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지금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벅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독립혁명이 나타나는 게 이제 홍차 문제였잖아요. 결국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홍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시겠죠. 마시는데 당시에는 홍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홍차를 마시지 않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커피죠. 커피. 근데 이 당시의 커피는 아주 이제 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커피였었고, 보통 이 볶는 것도 아주 빠르게 막 볶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은 커피 같은 경우도 향을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신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커피, 티타임이라고 하는 우리 이 프랑스나 이 유럽 지역의 티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와 조금 부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게 스타벅스인데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게 있고요, 공급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뭐 우리가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혁신들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혁신이었고요. 이제 이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이 자유방임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공급자 중심의 혁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수요자 중심의 이 혁신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배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이의 법칙처럼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만든다라고 했던 그게 이 공급자 중심의 혁신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스타벅스는 1972년, 71년 시애틀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커피 원두 소매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소매 판매하는 기업. 자, 안에 이제 보고서 내용 하나를 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스타벅스는 커피와 문화를 결합하여 커피에 관한 경험을 재창조하는 회사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가 된 하워드 슐츠는 1982년 스타벅스에 합류했다가 87년 스타벅스를 인수했다. 그는 단순히 최고급 커피 원두를 소매로 파는 가게였던 스타벅스를 고객이 일명 바리스타라 불리우는 매장 점원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일구어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 가면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냥 커피만 만들어주고 그걸로 끝이지만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곳이 남아 있다고 하죠. 지금 스타벅스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바텐더들처럼 가서 커피를 한 잔 시키면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손님과 바리스타 간에 교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뭐가 안 좋으면 왜 안 좋냐 하고 서로 말동무도 되어주고 고민도 좀 들어주고, 그런 형태의 상황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게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 그냥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우린 최고급 원두를 파는 회사니까 이것만 하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고정관념에서 이거 커피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최고급 원두니까 이걸 바탕으로 커피를 최고급 커피를 만들어서 소비자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우리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손님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커피의 향도 진짜 느낄 수 있고 커피를 진짜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이런 가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던 게 소비자 중심의 혁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존경과 품위, 다양성의 존중,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공헌 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문화를 키워나감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프라푸치노 등의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적시에 선보였다. 이러면서 이제 이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내주는 회사. 와, 가면 커피도 정말 맛있고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가서 여유도 느낄 수 있고 사람들과 공감도 할 수 있고 어울릴 수도 있고, 와, 정말 새로운 공간이야. 우리가 맨날 술집에 가서 아는 사람들과 그냥 얘기하는 정도, 맨날 술 먹으면서 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셔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밥 먹고 아니면 내가 여유가 좀 있을 때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 가서 여유를 즐기면서 서로 간에 사람 사는 얘기들도 하고, 이런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회사가 스타벅스였고, 그래서 컸던 회사였는데 이렇게까지 커졌습니다. 뭐 지금은 뭐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지금 뭐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번쯤 주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물론 아직 저도 이런 기업을 글쎄요, 뭐 이런 기업을 이렇게 확실히 찾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뭐 수익을 많이 내본 적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업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000원 주가의 시절에서 지금의 수준까지 오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어떤 그 기업을 찾아내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도 생각을 자꾸 해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유망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보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선거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내일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번 우리 20대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대한민국을 모쪼록 하나로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이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조금 담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잖아요.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연일 주가도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한데,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를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